여러분, 우리는 참 피곤한 세상을 삽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죠.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에 상사가 찬물을 끼얹거나 믿었던 친구의 서운한 한마디가 가슴에 박힐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우리는 흔히 방해가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온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동을 설계하는 전문가 양영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감정의 굴레에 가두는 그 스트레스라는 놈의 정체를 밝히고 현장 피드백을 통해 검증한 객관적 상황 바라보기 3단계 훈련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감정 소모로 밤잠을 설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직접 설계하게 되실 겁니다.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 말 입에 달고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리처드 테데스키 교수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단순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트레스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를 내야 하는 것과 같죠. 진짜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근육통이 왔는데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 근육 파열이 오듯이 마음의 경보가 울렸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하면 멘탈이 파괴됩니다.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낼 3단계 훈련법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짜증나, 빡치네 라고 퉁쳐버립니다. 이건 소방관에게 어딘가 불났어 라고만 외치고 주소를 안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소방관은 출동했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그 사이 불은 더 번지죠. 이제부터는 질문해보세요. 지금 이 생각이 나를 기분 좋게 하나? 내 다음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아니라면 즉시 적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종이가 없다면 휴대폰 메모장도 좋아요. 상황을 적어보세요. 팀장이 내 보고서를 던지며 이게 최선이야? 라고 했다. 그리고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단순히 화가 나는 건가?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인가? 아니면 내 무능함이 들킬까봐 두려운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입자도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뇌의 조절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슬프다 대신 서운하다, 소외감을 느낀다, 자괴감이 든다처럼 단어를 구체화해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뇌는 당사자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면 이제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생각의 정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인지적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책 굿바이 스트레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10가지 부정적 생각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10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은 것은 체크해보세요. 첫째, 재앙화. 누군가에게 너무 앞서간다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 떤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재앙화에 빠지면 사소한 부정적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인류 멸망 수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부장님께 매일 오타 하나를 지적받았는데 내 뇌는 나는 곧 해고당할 거고 재취업은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며 결국 노숙자가 될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지대는 없고 오직 100점 아니면 0점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도 전부 옳다 아니면 전부 틀렸다. 완벽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라고 여깁니다. 다이어트 중에 쿠키 하나를 먹었다고 오늘 다이어트는 완전히 망했어 라며 폭식을 시작하는 게 전형적인 흑백 논리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추리입니다. 이건 감정의 렌즈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고자 같은 기분이 드니까 나는 실제로 나고자가 틀림없어 라고 믿는 거죠. 사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증거로 삼습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변하는 것인데도 그 순간의 우울함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네 번째, 성급한 결론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하거나 미래를 예측합니다. 흔한 예로 독심술이 있는데요. 저 사람이 인상을 쓰는 거 보니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사실은 배가 아픈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예로는 예언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분명히 실패할 거야.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겁니다.
5번째는 여과입니다. 마음의 필터가 부정적인 것만 걸러내고 긍정적인 것은 다 통과시켜버립니다. 10명에게 칭찬을 듣고 1명에게 비판을 들으면 칭찬 10개는 다 잊어버리고 그 비판 1개에만 온종일 매달려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터널 시야의 전형입니다. 6번째, 당위 진술입니다. 뭐뭐 해야만 해 라는 규칙에 갇혀 사는 분들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댑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만 했어. 라고 압박을 가하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이 못 미치면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7번째, 명명하기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특성 하나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딱지를 붙입니다. 실수를 했네가 아니라 나는 바보야 라고 부르고 거절당했네가 아니라 나는 루저야 라고 명명합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낙인 효과 때문에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8번째, 과잉 일반화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보고 나는 항상 이래, 나는 절대 안 돼 라고 결론 내립니다. 과거의 단편적인 사례를 가져와 미래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 버리는 거죠. 지난번 연애가 망했으니 나는 평생 누구도 못 만날 거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번째, 개인화. 세상의 모든 잘못을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프로젝트 결과가 나쁘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어도 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 라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10번째, 확대와 축소입니다. 나의 결점이나 타인의 장점은 돋보기로 보듯 크게 부풀리고 나의 성과나 장점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며 축소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는 이 습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 10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지금 재앙화라는 렌즈를 끼고 내 미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은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쁜 렌즈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 3단계는 가장 강력한 기술, 바로 주어 바꾸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무시당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어가 나인 거죠. 주어가 나일 때 우리 뇌는 공격받았다고 인지하고 경보기를 최대치로 올립니다. 이제 주어를 상대방이나 상황으로 바꿔보세요. 내가 무시당했다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스트레스를 나에게 쏟아붓고 있구나. 나는 나쁜 친구다 라는 말을 친구가 지금 외로워서 나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구나. 주어를 바꾸는 순간 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공격에서 데이터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인칭 기법을 더해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대신에 영훈이는 지금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운 3단계 훈련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름 붙이기. 두 번째, 왜곡 분류하기. 세 번째, 주어 바꾸기.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져진 뇌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자전거를 처음 탈 때처럼 반복하면 우리 뇌는 객관화 회로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반납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오늘부터 당신 안의 소방관에게 일을 시켜보세요. 훈련된 소방관은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구해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감정 소모를 1%라도 줄여드렸길 바랍니다. 꼬물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